안녕하세요. 자전거 여행 TV의 플랜링스입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에 어떤 자전거 타셨나요? 당연히 세발 자전거죠? 그 이후에 처음 자전거 타실 때 기억나십니까? 짜릿한 기분 느끼셨습니까? 뒤에서 누가 손잡아 주던 사람이 놓았는데도 나 혼자 앞으로 가는 그 기분 말입니다. 제가 취미생활로 타기 시작하게 된 자전거는 바로 이 자전거, 텐덤 자전거입니다. 부부가 자전거를 타며 운동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는 생각으로 2인용 자전거를 선택했었습니다. 유명히 타는 자전거라고 해서 텐덤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영상은 이 자전거를 가지고 처음으로 도전한 해외 자전거 여행에 대한 리뷰입니다. 이 동영상은 자전거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두려운 멘탈을 강력하게 보강하는 용기 보충제와 같은 동영상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은 의리, 좋아요는 사랑, 댓글은 축복입니다. 2015년이었습니다. 일본 큐슈 북부의 5개 도시를 아내와 함께 8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자전거 여행의 종류에 의하면 제가 했던 여행은 멀티데이 투어, 셀프 서포티드 투어, 크레디트 카드 투어였습니다. 여행을 하려면 대략적인 이동 계획과 먹고 자고 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큐슈 텐덤 여행에서 가장 크게 대두됐던 문제는 무거운 텐덤 자전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동하느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전거를 일본까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또 일본 내에서의 도시와 도시 사이 이동은 어떻게 할지,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접는 자전거였지만 비행기로 가져가기엔 너무 크고 불편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부산에서 일본으로 가는 카페리호, 카멜리아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부산까지는 고속버스를 타고 가고 부산에서 일본까지는 카페리, 일본 내의 도시 간에는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방법으로 결정했습니다. 자전거를 가지고 가는 방법이 해결됐으니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되었습니다. 국내 이동 계획과 일본에서의 이동 계획을 세우고 인터넷으로 숙소를 예약하니 기본적인 것은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 부수적인 것들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어디나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것이 적중하지 못해도 하나씩 현지에서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투어링 캔버스도 준비했습니다. 후쿠오카, 사세보, 나가사키, 유후인, 아소를 거쳐 후쿠오카로 와서 귀국하는 총 8일간의 일정입니다. 일본에서 자전거를 버스나 기차에 가지고 타려면 포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전거 가방을 하나 샀습니다. 자전거가 무거워서 기차역 이동 구간에 사용하려고 카트도 하나 장만했습니다. 자전거를 제외한 짐의 무게는 20kg 정도였습니다. 자전거 뒤편에 패니어를 2개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렉팩을 묶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빨간색 오르트립 핸들바 가방에는 이동 중에 자주 사용하는 귀중품들이 들어갑니다. 일주일 정도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여행을 떠나면서 집에서 밥을 주고 있던 길고양이 식사 봉사를 앞집에 인계하고 출발했습니다. 대전 복합터미널까지 자전거로 가다가 엑스포 다리 위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부산까지는 고속버스를 타고 다시 여객선 터미널까지는 지하철을 이용했습니다. 여객선 터미널에 도착해서 예매한 티켓을 받고 자전거를 화물로 붙이고 배에 승선했습니다. 배에 타니 온통 일본어가 보이고 일본 가는 배라는 느낌이 납니다. 하루 종일 긴장해서 이동했더니 배가 고팠습니다. 3층 음식점 앞 식권 자판기에서 식사 티켓을 샀습니다. 카멜리아 배 안에서는 엔화만 사용됩니다. 우리는 새우볶음밥과 카레라이스를 먹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이리저리 배 안 구경을 하니 해가 저물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카페리 창가에서 오늘의 일정을 회상합니다. 저녁을 먹고 선실에 돌아오니 단체 여행객들이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립니다. 배는 10시 30분경 출항했습니다. 밤 11시가 되니 자라고 자동 소등이 됩니다. 잔잔한 배의 진동이 배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전해줍니다. 신선대 포구에서 도선사가 내리고 배는 항구를 빠져나가 항로로 접어듭니다. 새벽 5시 15분쯤 선실의 조명이 자동으로 다시 켜졌습니다. 하루 종일 텐덤과 패니어를 가지고 씨름을 해서 피곤했는지 잘 잤습니다. 아내도 생각보다 잘 잤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배는 어디선가에서 한참 멈추었다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하카다 항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선 시간은 7시 30분경이었습니다. 내릴 시간이 가까워오니 출입구 앞에 여행 가방들이 잔뜩 줄을 섭니다. 어디서나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죠. 입국 수속장 수화물 찾는 곳에서 자전거를 인계받았습니다. 검역소 직원이 타이어를 세척하고 나서야 입국 수속을 마치고 터미널을 빠져나왔습니다.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기 때문에 다시 자전거를 접었습니다. 오늘도 자전거 접고 표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은 후쿠오카의 중심역인 하카다역까지 자전거로 이동해서 기차를 타고 사세보까지 가는 겁니다. 오프라인 지도를 사용할 수 있는 맵스미 어플을 이용해서 지도를 확인하며 하카다역으로 자전거로 이동했습니다. 별 어려움 없이 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일은 한국에서 예매한 북큐슈 레일패스 예약권을 실제 기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레일패스로 교환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일패스는 5일 동안 북큐슈 지역에서 JR 열차를 자유롭게 탑승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 전용 티켓인데 자유 탑승권을 역에서 보여주면 승차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여행 중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하카다역에서 사세보역까지 이동하는 구간이었습니다. 일본 들어와서 처음으로 열차 이동을 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구간만 잘 통과되면 여행 전반에 걸쳐서 이동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봤죠. 티켓을 받은 후에 기차역 출입구 앞에서 텐덤을 접어 카트에 싣고 패니어를 짊어지고 출입구를 통과합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기차역 게이트 통과에서 1시간 전부터 시작해서 3번의 시행착오 곁에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처음에는 포장하지 않은 채 끌고 들어가 봤죠. 두 번째는 반만 포장해 봤더니 그래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완전히 포장해서 들고 들어갔습니다. 게이트를 통과하고도 승강장을 찾지 못해서 한참 헤매다가 3층 승강장에 도착했습니다. 텐덤이 실린 무거운 카트를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올라갔습니다. 승강장에 도착하니 기차 출발 시간까지는 아직도 20분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승강장 매점에 아기자기하게 포장된 상품들이 여기가 일본이라는 느낌을 더해줍니다. 정차해 있는 기차들의 종류와 모양이 다양합니다. 이 기차는 까모메라는 기차입니다. 잃어버린 물건 없이 정해진 시간에 탑승해서 사세보로 이동합니다. 오전 7시 30분에 배에서 내려서 사세보행 미도리 세븐을 10시 반경에 탔고 12시 반경에 사세보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한참 남쪽이라서 그런지 햇살이 따갑고 나무들도 훨씬 더 잘 자라는 것 같았습니다. 사세보에 내려서 기차역 1층에서 텐덤을 펴서 자전거를 타고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기차가 사세보역으로 진입하는 동안 맵스미 지도를 보고 호텔의 대략적인 위치를 봐놨기 때문에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일본의 차량 좌측 통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약간 헤맸지만 호텔 찾아가는 데는 문제 없었고요. 호텔에 도착하여 짐만 보관해놓고 식사 장소로 갑니다. 오늘 점심은 사세보 버거 1호점 히카리입니다. 사세보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햄버거 가게입니다. 병에 든 콜라를 유리잔에 얼음을 넣어 담아줍니다. 맛이 일품입니다. 햄버거를 먹고 다시 호텔로 돌아와서 짐을 찾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객실에 도착해서 일단 샤워를 하고 잠시 쉽니다. 호텔의 수돗물 수준이 온천수 같았습니다. 잠시 휴식하다 시내로 나가서 상점들을 구경하고 사세보 미군 기지 근처까지 자전거를 타고 시내 구경을 했습니다. 공원에도 가보고 자전거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거야. 걸어다니면 이렇게 구석구석 볼 수 없잖아. 이것이 바로 밀도 있는 여행이야. 저녁은 마트에서 이것저것 맛있는 걸 사다가 호텔에서 먹었습니다. 특히 단무지가 일품이었습니다. 푸딩에 사케까지 한잔하니 어제부터의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